고2 3월 학평 국어 작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지문은 갈래가 기행문입니다. 여기 제재는 진도 여행에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보배의 섬이라고 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울린산방과 소포마을 그리고 울도목을 돌아볼 계획이라고 탐방할 곳의 여정의 계획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설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일의 기행을 기대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아침 일찍이 하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기행문의 요소인 여정, 즉 울린산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병풍처럼 그리고 한 폭의 수묵화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쌍계사의 동백꽃을 한참 구경하였다라는 기행문의 요소인 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포마을로 길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기행문의 요소인 여정이 함께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봄의 기척이 들려오는 들녘에는 파릇파릇한 대파를 뽑아 먹는 농부들이 보인다라고 기행문의 요소인 견문이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도 아리랑 한 가락이 긴 밭두렁을 타고 들리는 듯하다라고 전하며 진도 아리랑 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점심을 먹고 공연 시간에 맞추어 진토 향토 문화회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여정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토요일 오후 2시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밝힘으로 기행이 토요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신명나는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날 때 모두 어우러져 북소리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췄다라고 기행문의 요소인 견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아직도 가슴 가득하다라고 기행문의 요소인 감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도대교가 놓여있는 울도목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해질녘 무렵 전망대에 올랐다고 그 시간적 배경과 그리고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울린산방, 쌍계사, 소포마을, 진도 향토 문화회관, 그리고 울동모 전망대로 이어지는 여정의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필자는 명량, 좁은 길목을 빠져나가는 물살이 거세고 빨라 마치 물이 울음을 우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이라는 울도목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대교 밑으로 흐르는 바닷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들끓고 있었다라고 기행문의 요소인 견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울동목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일화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외선들을 마주하고 홀로 선 대장선의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들린다라고 울동목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문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이 지문의 특징을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기행문의 요소인 여정, 견문, 감상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감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명과 관련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법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바로 발표인데요. 어떤 제재를 발표를 하고 있냐면 놀이개를 제재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문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서는 놀이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중의 대답을 듣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 청중과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놀이개의 정의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이러한 놀이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놀이개의 형태와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놀이개의 형태와 그에 따른 명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산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산문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삼각놀이개의 사진을 보여주며 삼각놀이개의 구체적인 모양과 단짝놀이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삼짝놀이개는 세 줄로 된 놀이개로 명절이나 혼례 등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사용하였고, 단짝놀이개는 한 줄로 된 놀이개로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단에서는 놀이개를 사용한 계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 또한 놀이개는 주로 어떤 사람이 착용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선시대에서는 왕족부터 백성들까지 누구나 다 놀이개를 찼으며, 또한 흥미롭게 조선시대에는 남자들 또한 놀이개를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통념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녀 모두 사용했지만 계층에 따라 소재와 크기에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놀이개를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놀이개를 옷에 탄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놀이개를 사용하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놀이개를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옷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놀이개의 주체에 염원을 담아 착용했다고도 한다고 두 번째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드는 표지로 담화 표지인 예를 들어를 사용해서 포도 모양의 주체에는 다산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거북 모양의 주체에는 장수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자료 제시, 즉 시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서는 호랑이 발톱으로 만들어진 주체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 확인 부분에서 놀이개의 형태, 종류, 그리고 사용 계층 등 글의 내용 확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문단에서는 현대에서 놀이개의 활용과 관심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의 화자는 옷의 액세서리나 열쇠고리와 같은 소품을 만들 때 놀이개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놀이개가 소개되고 있어 놀이개를 찾는 외국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회에 여러분도 놀이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의 형태로 청중에게 화자가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발표자가 청중에게 바라는 점과 관련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문 내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관련은 발표였죠. 주제는 놀이개의 형태, 종류, 사용 계층과 사용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서두에서 발표를 하게 된 동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었고, 또한 시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중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함으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밝히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발표자가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얼마 전에 유명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화려한 모양과 색깔의 놀이개가 인상적이어서 오늘 발표 소재로 놀이개를 선정했다라고 이 부분이 나와 있으므로 맞는 것이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해서
청중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앞서 지문을 분석할 때 끊임없이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서 화자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소재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준비해서 청중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도 보시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했지만 형식적인 질문일 뿐 대답 여부와 상관없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틀린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질문을 하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즉 바로 청중과 이렇게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상호작용하면서 화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발표를 끝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 기회에 여러분도 놀이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